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재정입니다. 오전 현안 브리핑 4가지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열리는 변론 준비 절차와 관련된 더불어민주당의 당부입니다. 국민이 주인된 대한민국임을 증명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첫 번째 변론 준비 절차가 열립니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불응하며 갖은 유언비어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오직 자기 자신 살길만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때나마 박근혜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했던 국민들은 비겁한 대통령의 행보를 바라보며 더 큰 분노와 배신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내려줘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대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가용 역량을 모두 동원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혼돈에 빠진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다음은 청문회 이야기입니다. 조금 좀 우병우 수석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왔는데요. 국민의 마음도 착잡합니다. 박근혜 게이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밝혀낼 마지막 청문회 핵심 증인들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박근혜 게이트 5차 청문회는 박근혜 정권의 핵심이자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우병우 전 민족수석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간의 국정농단과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밝혀낼 마지막 청문회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부역자들은 일말의 양심조차 없이 오직 진실 은폐를 통해 끝까지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은 사전에도 없는 단어를 내세우며 불출석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다는 문고리 3인방 역시 뻔뻔한 자세로 불출석하겠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철저한 진상규명과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무엇을 위해서 버티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 피하자며 버틸 수 있어도 진실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국정조사가 끝이 아닙니다. 재판 과정까지 남아있습니다. 무엇보다 역사가 남아있습니다.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은 다시는 박근혜 정권과 같은 무도한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공무원 기강에 대한 당부입니다. 대통령 꿈꾸는 황교안 권한대행 고위 공무원 기강이나 되잡기를. 탄핵 소추된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각종 월권 속에 고위 공무원들 역시 성추행과 비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온 국민을 충격 속에 빠뜨린 칠레 주재 외교관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은 물론 고용노동부 1급 공무원의 부하 직원 성희롱 사건, 각종 음주사고 및 뇌물수수 등 국민들은 고위 공직자들의 잇따른 일탈과 범죄에 대해 경악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이라도 제대로 유지하면 다행입니다. 고위 공무원 일탈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연일 대통령 꿈꾸며 인사권 남용과 항제 의전에만 몰두하는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촉구합니다. 국민 앞에 겸손하고 직분에 맞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고위 공무원들의 기강부터 되잡으십시오. 그게 지금 대행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대행의 모습입니다. 제발 국민부터 생각하십시오. 다음은 한 경찰의 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찰 양심 일깨워준 UN 특별보고관에게 감사하다는 전직 경찰관의 고백. 마이나 키아의 UN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경찰이 보낸 편지 한 통에 대해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극찬했습니다. 편지의 주인공은 지난해 1월 키아의 특별보고관 한국 방문 당시 통역을 맡았던 전직 경찰관 임보영 씨입니다. 임 씨는 키아의 특별보고관의 편지를 통해서 경찰 지휘부가 시민의 생명보다 정권의 체면을 살리는데 더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미 부패하고 정치화된 조직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보다는 조직 바깥에서 압력을 가해 변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경찰 개혁을 위해 더 필요한 일이라 생각해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선택한 임 씨의 용감한 선택에 다시 한번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임 씨의 고백을 보는 15만 경찰의 마음이 어떨지 경찰 수뇌부는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 제가 4가지라고 했는데요.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능한 정부 대처 속에 현실화되는 중국 사드 보복.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인 경제 보복이 일선 기업에 이르기까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자본은 잇따라 한국 투자 계획을 보류하거나 취소했으며 기업 매각 입찰을 취소하는 등 비공식적 경제 보복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코스닥 상장사인 모 기업의 경우 중국 공영투자기관이 직접 사드 배치를 포함한 한중 관계에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더 이상 계약을 수행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습니다. 중국 국영기업이 직접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은 앞으로 공식적인 경제 보복의 신호탄이라는 예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경제 위기 속에 황교안 권한대행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마이동폭식 행보만 보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논의와 같은 민감한 외교 문제를 기능이 상실된 박근혜 정부가 계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국익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최대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사드 배치 논의는 차기 정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중국 역시 보복적 경제 조치는 양국 모두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길 바랍니다. 그동안 구축해온 신뢰를 바탕으로 지혜로운 외교적 소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겠습니다. 개혁을 위해 더 필요한 일이라 생각해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선택한 임 씨의 용감한 선택에 다시 한번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임 씨의 고백을 보는 15만 경찰의 마음이 어떨지 경찰 수뇌부는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 제가 4가지라고 했는데요.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입니다. 무능한 정부 대처 속에 현실화되는 중국 사드 보복.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인 경제 보복이 일선 기업에 이르기까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자본은 잇따라 한국 투자 계획을 보류하거나 취소했으며 기업 매각 입찰을 취소하는 등 비공식적 경제 보복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코스닥 상장사인 모 기업의 경우 중국 공영투자기관이 직접 사드 배치를 포함한 한중 관계에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더 이상 계약을 수행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습니다. 중국 국영기업이 직접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계약 해지를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재정입니다. 오전 현안 브리핑 4가지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열리는 변론 준비 절차와 관련된 더불어민주당의 당부입니다. 국민이 주인된 대한민국임을 증명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첫 번째 변론 준비 절차가 열립니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불응하며 갖은 유언비어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오직 자기 자신 살길만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때나마 박근혜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했던 국민들은 비겁한 대통령의 행보를 바라보며 더 큰 분노와 배신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내려줘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대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가용 역량을 모두 동원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혼돈에 빠진 대한민국을 위해서 버티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 피하자며 버틸 수 있어도 진실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국정조사가 끝이 아닙니다. 재판 과정까지 남아있습니다. 무엇보다 역사가 남아있습니다.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은 다시는 박근혜 정권과 같은 무도한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공무원 기강에 대한 당부입니다. 대통령 꿈꾸는 황교안 권한대행 고위 공무원 기강이나 되잡기를. 탄핵 소추된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각종 월권 속에 고위 공무원들 역시 성추행과 비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온 국민을 충격 속에 빠뜨린 칠레 주재 외교관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은 물론 고용노동부 1급 공무원의 부하 직원 성희롱 사건, 각종 음주사고 및 뇌물수수 등 국민들은 고위 공직자들의 잇따른 일탈과 범죄에 대해 경악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이라도 제대로 유지하면 다행입니다. 고위 공무원 일탈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연일 대통령 꿈꾸며 인사권 남용과 항제 의전에만 몰두하는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촉구합니다. 국민 앞에 겸손하고 직분에 맞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고위 공무원들의 기강부터 되잡으십시오. 그게 지금 대행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대행의 모습입니다. 제발 국민부터 생각하십시오. 다음은 한 경찰의 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찰 양심 일깨워준 UN 특별보고관에게 감사하다는 전직 경찰관의 고백. 마이나 키아이 UN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경찰이 보낸 편지 한 통에 대해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극찬했습니다. 편지의 주인공은 지난해 1월 키아이 특별보고관 한국 방문 당시 통역을 맡았던 전직 경찰관 임보영 씨입니다. 임 씨는 키아이 특별보고관의 편지를 통해서 경찰 지휘부가 시민의 생명보다 정권의 체면을 살리는데 더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미 부패하고 정치화된 조직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보다는 조직 바깥에서 압력을 가해 변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경찰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다음은 청문회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 우병우 수석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왔는데요. 국민의 마음도 착잡합니다. 박근혜 게이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밝혀낼 마지막 청문회 핵심 증인들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박근혜 게이트 5차 청문회는 박근혜 정권의 핵심이자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우병우 전 민족수석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간의 국정농단과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밝혀낼 마지막 청문회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부역자들은 일말의 양심조차 없이 오직 진실 은폐를 통해 끝까지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은 사전에도 없는 단어를 내세우며 불출석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다는 문고리 3인방 역시 뻔뻔한 자세로 불출석하겠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철저한 진상규명과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무엇을